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5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주말 잘 쉬셨습니까? 잘 쉬었습니다. 네, 저도 간만에 정말 생일이 있는 주여서 네, 정말 푹 쉬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이 민원연일을 안 하고요. 주말을 보낸 게 거의 한 4달 만에 처음 4달? 네. 근데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예, 근데 이상한 거야. 한 토요일 저녁이 되니까 약간 죄책감이 오면서 내가 지금 뭔가 분명히 중대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놓치고 있다. 내가 지금 미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날 제가 쉬다가 갑자기 나 지금 뭔가 분명히 엄청나게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있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 주에는 그렇게 특별히 제가 많이 밀린 일이 없어. 물론 오늘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밀린 일이 많이 있다. 미리 해놨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보고서가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보도 모니터, 신문보도 모니터 모두 보고서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밀려 있어요. 지금 발표 못한 게. 그래서 오늘 3건이나 간단하게라도 다 짚고 가야지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을 하지 않고요. 바로 모니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동준 씨가 해줄 첫 번째 소식 뭐죠? 네, 오늘 첫 주제는 삼성전자의 기흥공장 사망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저희가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길게 냈어요. 보도 네. 내용을 좀 비교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탈곡기에서는 간단하게 네. 보도와 미보도 요걸 가지고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가 보고서에서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보도량을 봤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퀴즈에서는 4일부터 13일까지 기간을 잡았습니다. 네, 해서 4일부터 13일까지 미보도한 방송사가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잠깐만. 난 알아. 분명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잠깐만. 그거는 하나만 있다는 소린가요? 하나요. 그렇죠. 하나? 네. 4번 다 안 하는. 그러면 TV조선 아니면 채널A인데. 자, 둘 중에 하나 딱 고르시죠. 꼭 거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MBN도 들어갈까? 너무 된다. 아니요, 이거는 경제 기사기 때문에. 네. 의외로 MBN. 네, 땡입니다. 네, 정답은 채널A였고요. 채널A예요? 네, 채널A가 무려 4일부터 13일까지 관련 보도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안 하기 어려운데. 네, 정말 안 하기 힘들었는데. 왜냐면 이 TV조선도 무려 2건을 했고요. 대박. MBN도 한 건은 했어요. 근데 채널A는 정말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MBN도 만만치 않은 거지. 한 건 했어요. 한 건. 네, 이게 굉장히 황당한 한 건이긴 한데요. 뭐 네. 어쨌거나. 황당한 한 건.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요 보도 내용 중에서 보도를 한 방송사들 중에서도 이 보도 주제가 좀 다릅니다. 사고 발생 당일에 한 방송사도 있고요. 뭐 그 이외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 방송사도 있는데 가장 먼저 사고 발생 당일에 미보도를 한 방송사가 있습니다. 와, 어디였을까요? 잠깐만. 일단 하나는 아시겠죠. 당연히 채널A가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방송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MBN 아니면 TV조선인데. 난 또 MBN. 정답입니다. MBN이 사고 발생 당일에는 보도를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한 건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한 건이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한 건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삼성전자의 늑장 대응과 관련된 보도였습니다. 이 내용을 물론 다른 방송사들도 했어요. 그런데 채널A와 더불어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방송사가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러면 TV조선이지. 그렇죠. 네, TV조선이죠. TV조선은 이 늑장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당일에 심지어 이 두 방송사를 제외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TV조선과 채널A를 제외하고는 이 늑장 대응에 있어서만큼은 문제라고 다 생각한 거죠. 대박. 그렇기 때문에 다 했는데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이슈 중에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요 방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CCTV 이 CCTV가 공개되고 나서도 방송사들이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요걸 다루지 않은 방송사가 있었어요. 요건 3군데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채널 A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군데를 맞춰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야, 이거 그러면은 TV조선 MBN이 아니란 소리인데. 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잠깐만. 제가 보기에 제가 JTBC를 봤거든요. 보셨군요. 보면서 네. 그때 영상이 나온 거 봤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SBS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 범인은 MBC와 KBS 중에 하나고 네. 그러면 TV조선과 MBN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TV조선 하나 가고 네. 야 KBS, MBC는 좀 어렵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KBS, MBC 둘 중에 고르는 거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MBC 갑니다. 네, 땡입니다. 2개 다 틀리셨어요, 심지어. 정답은 KBS, MBN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채널 A까지 더불어서 3개 방송사, 이렇게 세상에. 3개 방송사가 CCTV와 관련된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안 하기 충격적이죠? 어려운데? 이거 진짜 안 하기 어려운데. 물론 이렇게 되면은 KBS는 굉장히 뭐 나빠 보이지만 KBS도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를 위해서 준비한 사실 KBS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보도 내용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한 방송사가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게 KBS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큰 비판은 뭐 늑장 대응이 받았지만 세부적으로 봐서는 사고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고 그 사고가 다 협력업체 직원이에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조적 문제를 언급한 게 유일하게 KBS가 이 구조적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보도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김소리 앵커가 이 보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직원들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잇따른 삼성전자 사업장 사고에서 피해자는 번번이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안전관리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도에 넘어와서 이현준 기자가 2014년과 2015년 삼성전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피해자들도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2015년 11월에도 기흥 사업장에서 황산 공급장치 배관을 교체하던 도중 황산이 노출돼 협력업체 직원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라면서 이제 과거 사례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작업은 협력업체가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짚은 거죠. 근데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언급한 방송사가 유일하게 KBS였어요. 나머지 6개 방송사들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KBS가 잘하는구만. 근데 아무튼 이번 보도를 보면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MBC, KBS가 제가 보기에는 그 정상화 지금 과정 중이잖아요. 나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KM이 예전 작년, 재작년 사고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뭐 채널A 이상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채널A하고 MBN은 사실 MBN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냥 MBN 정말 이상합니다. 네. 사고 발생은 전혀 전달하지 않고 늑장 대응부터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한 거 수준이고요.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TV조선은 좀 사실은 뭐 하긴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상파 3사가 일단은 다 잘한 편이었고요. 게다가 이제 JTBC도 늘 뭐 그럭저럭 늘 잘하잖아요. 네. 이런 삼성 특히 삼성 보도에서는 약간 안 하면 욕 먹는다라는 강박이 좀 있어요. 뭔가 약간 피해 의식이 있는 듯한. 약간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야 우리가 평균은 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파 3사하고 JTBC가 비교적 그 보도를 잘 하긴 했는데 저는 이 사고로 어찌됐든 지금 2명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 게다가 이제 작은 회사도 아니고 진짜 삼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즈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는 잘한 방송사조차도 다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벌어진 일이면 이 정도만 보도해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게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유형이고 다 협력업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고 그런 것을 봐서는 이거는 좀 더 대대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이 협력업체 이런 위험한 일은 오히려
본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네. 꾸준하게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업체라는 곳은 물론 협력업체도 전문적일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임금도 적을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데 뭐 임금 많다라는 지적을 되게 많이 옛날에 들었잖아요. 네. 대기업 노조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말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자본가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작업이 너무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고 고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펜대 골리는 사람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일인데 그것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동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삼성공장 이 얘기를 보면은 오히려 정말 돈을 많이 받고 일하는 본사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외주로 빼는 거 아닌가, 위험한 일을.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와 그다음에 이제 늦장 대응 그 자체가 정말 너무 정말 살인을 느끼게 하지 않나요? 그걸 보고 있으면 미쳤어 저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느릿느릿 걸어가고 자기들 말로는 그냥 뭐 오작동이었을 것 같아서 그렇다 이런 식인데 사람 막 업고 나오고 그 중독된 사람을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자사 사람도 막 쓰러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도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 이게 공장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처리가 됐다는 이 일련의 과정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고로 처리해서 이렇게 보도한 건 다 잘못됐다. 전사가 저는. 이거를 정말 막 특집 기획으로 해서 막 일주일 내내 때려가지고 삼성이 쫄아가지고 이걸 대책을 세우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시간짜리 뭐 다큐로 해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만약에 삼성에 또 다른 사고가 나면은 언론이 진짜 공범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인 거다. 왜냐면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언론이 비호하기 때문에 삼성이 대책을 안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막 계속 혼내주면 설마 망신이어서 정말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는 진짜 기업 이미지 지금도 안 좋지만 기업 이미지 진짜 끝장이다. 왜 북한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또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삼성 그러면은 사실 너무 탄압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다고 다 사실은 반은 알잖아요. 제가 보기에 반은 너무 찬양하고 반은 알고 그런데 아무리 찬양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잘한 보도가 솔직히 다 없다. KBS도 구조적 문제는 언급했다고 하지만은 또 그 2차 뭐 CCTV 이 부분은 또 안 했고, 다 조금씩 다 아쉽고. 그냥 물론 되게 중요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하면 늘 막 그 기자들하고 직접 얘기하면 그러면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라고 뭐 뉴스 뭐 5시간 하냐? 막 이렇게 어쩌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정말 그거 저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왜냐면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그다음에 뭐 메르스 보도 이렇게 있다 봐. 그럼 다 중요하니까 다 잘해 이렇게 말하면 좀 말장난 같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데스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진짜 키워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나가는 어떤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게 삼성 이 사고가 아니었나 그 주에는. 이 약간 비슷한 관점에서 저희가 보고서에 넣은 내용 중에 하나가 2014년도에도 아까 언급했지만 KBS 보도에도 나왔지만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똑같이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였거든요. 요 사고 다음에 이 보도 제가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 미디어오늘 보도에서 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거 이렇게 풀네임은 잘 모르시지만 반올림이라고 하면 많이 아시죠. 이 반올림의 이상수 활동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2014년 똑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1인 작업을 2인 1조 작업으로 바꾸라. 이산화탄소 대신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라. 이 시정 조치가 이행됐다면 이번 죽음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시정 조치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니네 이거 위험한 물질이고 작업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바꾸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삼성이 바꾸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시정 조치 내용이 7개의 방송사 중에서 단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7개 방송사가 과연 잘 하고만 있는 것인가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분명.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예, 지난주에 저희에게 민원연 그 미디어 탈곡기 팟빵 댓글 코너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쭈쭈야씨께서 어제 KBS 뉴스 9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달 장애에 대한 앞으로 바뀌는 내용과 개선책에 대해 발달 장애 부모님과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럼 뉴스에서 먼저 어떤 것이 달라지고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얘기를 한 뒤에 부모님들의 반론을 방송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하나도 방송 안 하고 반론만 방송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모니터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KBS가 그닥 잘못한 느낌보다는 다른 데가 훨씬 더 문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일단 이 발달장애인의 대책,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 등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제보에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해서 전 어떤 모임인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10일 보도들 다 찾아봤는데 보니까 정부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인데 요 정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일생을 책임진다라는 기조예요. 요 기조를 통해서 뭐 좀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4가지로 연령별로 세분화시켰는데 뭐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이렇게 4분류로 연령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해당 연령층에서 부족한 내용들, 뭐 영유아기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뭐 학령기에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방안, 뭐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은 정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영빈관에 정부만 딸랑 와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또 관련 시민단체, 언론계, 의학계 뭐 이런 분들 다 초청을 해서 정책 발표회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책이, 이 대책이 왜 마련된 것인가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이 정책 마련의 배경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 3월부터 이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요걸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4월에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라고 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국가 책임제를 얘기를 하면서 삭발투쟁을 했고요. 삼보일배도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2달여 동안 농성을 했는데 6월 달에 이분들 천막을 걷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국가가, 정부가 우리와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도입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천막을 걷어들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2달 내지 3달 동안 이렇게 협의가 오갔고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량이 어땠어요, 이날? 사실 저희가 이 장애인 인권과 제도 마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보고서를 내왔고 지난 6월에도 한번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휠체어 시위했던 거 기억하시죠? 배낭 활동가가 이 탈북기에서 털었었는데 당시 TV조선이 시민 불편을 앞세워가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내놨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리프트가 사고가 잦다며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6개 역에서 반복적으로 승하차하는 시위였는데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졌겠지라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달라지지 왜 않았고요. 달라졌겠지라고 생각했죠? 저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뭐 그때와 지금과 또 상황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언론사들도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가 KBS, MBC, MBN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SBS하고 JTBC가 온라인 보도로는 내놨어요. 근데 방송사 전용 뉴스에서는 하진 않았고요. TV조선 채널에 있는 온라인에서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요즘 자꾸 이제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 안 나온다. 지상파 3사에서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하고 사실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 안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약간 들었었어요. 근데 왜 대통령 관련된 게?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보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제가 이거는 네. 사실은 객관적으로 말할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더 심했어요. 지금보다. 노무현 대통령 일정은 거의 매번 보도 그때 당시에 KBS, MBC도요. 거의 매번 보도 끝부분에 가서 단신 처리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대부분 이 대통령 동정 보도, 대통령이 누굴 만나고 이런 보도들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홍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 뭐 정부의 어떤 행태를 뭐 삼성 이런 기흥공장 사고 이런 거를 보도해야 뉴스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중계식의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중계하는 보도는 사실 그렇게 뉴스 가치가 높지 않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시청률도 안 나온대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는 늘 별로 안 나온대요. 그런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것까지 인정하고 인기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는 왜 그렇게 많이 했냐. 아니 그때는 옷만 바꿔 입어도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처음에 뉴스를 봤던 사람들은 원래 대통령 보도는 이렇게 그냥 틀면 나오는 게 그거보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번에 이거를 제가 왜 놀랬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저희가 총선 모니터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왜곡 보도한 게 있었어요. KBS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과거 보도를 정말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했는지 풀 어딩을 알고 싶어서 KBS 보도를 다 털었어요. 근데 우리가 털었을 때 안 나와서 KBS 기자분한테 저희가 아는 이제 그 KBS의 노조에 계신 분한테 KBS 내부에 보도 취재했던 분들한테 요거를 좀 이게 한번 알아보셔라라고 했는데 다 털었는데도 단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방문 이 보도였거든요. 대통령의 이라크 방문 보도인데 풀 어딩을 딴 보도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대통령이 이라크 가서 난리를 쳐도 이렇게밖에 보도를 안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뭐 뮤지컬 갔다 왔다고 막 나오고 영화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만 제가 하면 다 보도가 되죠. 예,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좀 지금 사람들이 왜 지상파가 이렇게 대통령 보도 안 하냐라고 비판하면 막 좀 약간 이럴 거면 왜 정상화했어라는 그런 이게 볼멘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되게 이중적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대통령의 어떤 그런 보도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동정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무슨 옛날 국정 그 대한 뉴스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건 사실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보도를 막 따라다니면서 많이 하라는 건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통령 보도를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막 질려가지고 막 박근혜 이명박 때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탁 해가지고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논의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도를 안 해. 이거는 진짜 약간 우리가 말하는 그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약간 그런 식의 행태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한다 해서 무조건 안 한다. 그거는 둘 다 안 좋다. 그러니까 괜히 실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 뭐 옷 갈아입었네. 뭐 어제 뭐 사모님하고 뭘 했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뭔지 알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막 어깨를 뚜들겨 줬네. 이런 미담도 아닌 뭐 아이돌 직캠도 아니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그런 건 저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주 의미 있는 행보를 했거나 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대통령이 방송의 날에 되게 중요한 발언, 정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 보도라고 안 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잘라서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 사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여태까지는 그렇게 대통령 보도하다 갑자기 대통령 바뀌었다고 안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살살 바뀌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KM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갖고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정도껏 이렇게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건 정말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을 찬양하냐 이런 욕을 먹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보도를 만약에 안 할 거라면 적폐청산 보도에 아예 올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사실 적폐청산 보도하느라고 이거 못했어요. 라고 그러면 수도 있잖아. 다른 부분을 열심히 기흥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하면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아무튼간에 아유 힘들다고 항상 해요. 힘들다고는 하는데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드는 입장에서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대통령 보도 이렇게 막 그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저 뭐 어디서 뭐 자라보고 논란 가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딱 그렇게 된 거야. 대통령을 보도하면 괜히 뭐 이렇게 좀 약간 기자 같지 않은 기자, 막 이렇게 정권에 아부하는 기자 이렇게 보일까봐 그런 노이로제 이런 거는 저는 갖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그래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의미 있는 거 의미 있다고 하고. 예, 그래서 갑자기 또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장애인 이런 사안을 왠지 왜 이게 이렇게 보도가 안 됐을까? 사실 무슨 장애인 관련된 이슈 다 무시해서 이럴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대통령의 동정에 속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보도에서 그러니까 그 제보에서 지적해주신 그 설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설명. 바뀌는지를 제대로 전해준 방송사가 어딘가요? 유일하게 MBC입니다. MBC가 이 보도 시작부터 완전히 이 방향성을 잡고 가요. 왕정명 앵커가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들이 국내 22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9% 정도지만 아직도 보호체계나 지원이 충분치 못한 실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도 내에서는 박진주 기자가 리포트를 하기 전에 3세보다 낮은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따라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인터뷰를 따와요. 네. 이게 발달장애 부모 이민자 씨의 발언인데요. 이분의 이 발언을 보여주면서 이 정부가 이분들을 케어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점 지적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문제점 지적 이후에 정부 정책을 설명해 줍니다.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을 60곳, 특수학교는 23개 이상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대상을 내년까지 5,000명으로 2배 늘리고 장애인 검진기관을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라는 점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이 연령대별로 나왔다고 했는데 연령대별로 짚어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MBC가 가장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의 내용을 짚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KBS 같은 경우는 네. 제보 말씀대로 이 정책 관련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요. MBN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축약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늘리고 교육, 직업훈련, 경력관리까지 전생애주기에 필요한 돌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 내용은 아예 보도 내용의 정책과 다른 내용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제보해 주신 제보자 말씀은 약간 어쨌든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대통령이 굉장히 진한 공감의 그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도 냈고 했는데 약간 혼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부모님이 막 이렇게 속상해하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만 이제 주로 부각이 되고 정작 내놓은 대책 자체는 이제 보도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이제 약간 서운한 마음이 제보자님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좀 새로운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쭉 봤을 때 혼날만 하다. 지금의 그 우리 정부의 그 장애 관련된 대책들은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학부모님 그러니까 그 장애인 부모님들도 그냥 할 말을 하신 거고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 현실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런 어찌됐든 대책도 만들고 이런 자리도 만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KBS를 지적하는 그 마음은 저도 공감이 가는데 그런데 또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KBS 보도를 보면 위안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MBN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에 비하면 또는 아예 미보도하는 것에 비하면 이 이슈를 한번 알려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부모들이 힘들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그냥 툭 알려주는 측면에서는 KBS가 그나마
뭘 좀 하긴 했다. 좀 이왕이면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러면은 KBS의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실래요? 네, 앞서서 이 제보에서 KBS가 반론만 펼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 반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사 내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 발언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행사 발표가 끝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순서만 남아 있었는데 네. 이 객석에서 한 분이 손을 드신 거예요. 발언 기회를 네. 얻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자가 발언 기회를 드렸어요. 마이크를 드렸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님 만나는 행복한 자리에 제가 들러리 된 기분이에요, 지금. 학교 졸업 이후에 집에만 있어서 근육이 다 말라가고요.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최중증 중복 장애인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없습니까? 휠체어 300만 원짜리 못 삽니다. 물리치료 받을 데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대책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소외돼 있었거든요. 최중증 중복 장애인이. 네.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서 모든 부분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어느 정도의 빈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듣다가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대책의 효과를 보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신혜 씨가 발언을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아까 울진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 말씀도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 정말 발달장애인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 그런 장애인들도 우리 울진에서 오신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18,000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분들도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최중증 장애인 관련 부분이 부족하다라면 보강을 할 거고 이 부분 약속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보여줬어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전국에 이분들이 18,000명이에요. 근데 아까 MBC 보도에서 왕종명 앵커가 발언한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발달 장애인이 2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중증 장애인은 소수 중에서도 소수예요. 근데 이 소수 중에서도 소수의 목소리가 어느 언론사에서도 어느 방송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부분을 KBS만 보도했다는 거는 다른 방송사들, 특히나 뭐 MBC라든지 MBN이라든지 이런 방송사들은 이 주제를 다루면서도 이 내용을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거죠. KBS가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예, 그러면 MBN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MBN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KBS는 확실히 방점이 찍혀 있죠. 네네. 그리고 MBC도 정부 정책이 필요한 것, 또 정부 정책 내용을 다뤘다면 이 MBN은 굉장히 특이하게 예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산? 이거 하면 돈 얼마 든다. 근데 이게 MBN 보도가 일단 시작부터 기분이 나빠요. 들어보시면 김주아 앵커 보도 시작 멘트가 이겁니다. 얼마 전 강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 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거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미 열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보도를 보면. 이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는 이 다음 멘트가 이거예요.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요. 송지영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김주아 앵커가. 굉장히 웃깁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기자 리포트에서도 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다가 약간 울먹거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해오지 못했고 이 부분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약간 울먹거렸단 말이죠. 그 부분을 굉장히 포커스를 둔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 장애인 종합대책 발표 초청 간담회에서 울먹였다. 뭐 이 내용 보여주면 관련 내용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13년 발달 장애인법이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종합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아 반성이 된다는 포용국가를 약속했다. 뭐 이러면서 또 영상을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정부 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실상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짧게 정부 정책을 설명한 다음에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면 예산 3배로 보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주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었고 뭐 정책은 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관련 예산이 3배예요. 3배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에 뭐 이렇게 했대요. 라고 끝나는 거예요. 보도가.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해서 저도 관련 보도에서 이 도대체 예산 3배가 왜 나온 건가? 어디서 나왔길래 예산안이 3배가 늘었다는 거는 기존의 예산이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거나 아니면 기존의 예산이 있음에도 굉장히 과다하게 부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가 맞을까 하고 관련 보도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미 그 지난 3월부터 이분들이 투쟁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3월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달 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서 사실상 이 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발달 장애인법을 이행을 하려면 매년 최소 427억에서 815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되는데 정부는 발달 장애인 지원에 올해 85억 원의 예산만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다 지키지 못한다. 법이 있으면 뭐하냐, 예산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데 라고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가서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맥락에. 왜 3배가 늘었느냐. 예산안이 너무 적었어요. 8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427억은 돼야지 수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어쨌거나 3배를 일단 늘려야지 좀 더 이 정부 발표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3배를 늘리라고 한 거거든요. 5배 이상 늘려야 되는데 원래? 그렇죠. 이렇게는 돼야 되는데 일단 3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일방적으로 늘린 게 아니라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예산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좀 예산을 늘려야 돼라는 필요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예산안을 3배를 왜 늘리는지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정책도 제대로 설명 안 한 다음에 3배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뭔가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도를 한 거죠. 이건 뭐 그냥 약간 그리고 그 영혼 없는 보도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는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현실 그리고 예산을 늘리더라도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없는 약간 사이코패스적 보도라는. 아니 숫자에 집중하는 보도입니다. 더 웃긴 거 그 얘기를 왜 했는지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배경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지금 그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뒤에 뭔가 더 붙이면 자기들 욕먹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뺐다고 봅니다. 차라리 근데 이런 걸 보여주고 3배를 얘기하면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보도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는 이 예산안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걸 지적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기 싫은 거야. 칭찬해주면 안 돼. 칭찬을 하기 싫은데 너무 나쁘게 얘기하자면 욕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만 딱 하고 나름 줄타기를 했군요. 거기서도.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튼 KBS, MBC가 이제 어찌됐든 보도를 이제 대통령 보도 이런 거 지금 좀 다 잘했으면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나마 이 두 개의 보도는 KBS, MBC만 보도를 했네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그래서 그 요거는 아무튼 그 대통령 보도라는 그거는 피해갔지만 타사들이 이것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SBS나 JTBC나 다 보도하지 않았다는 건 또 그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뭘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충격을 받은 게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게 며칠 전에 제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의 교수인데 그 분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저한테 이제 장애인 정책 중에서 방송 정책 중에서 수화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수화를 몇 명이나 알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장애인 중에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 중에 수화를 아는 사람이 몇 %나 돼요? 그랬더니 굉장히 적대요. 수화를 아예 봐도 모른대요. 청각 장애인들이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수화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냥 자막 서비스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막 있는데 맞아요. 글을 모르신대요. 수화도 모르고 한글을 읽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교육이 잘못돼가지고요. 교육이 힘들구나. 청각장애인 교육이 정말 심각하대요. 시각장애인보다 더 심각하대요. 그런데 청각장애인 분들은 말을 못하니까 글도 모르고
이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 배웠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수화라는 것이 수화 체계가 약간 중국어 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랑은 다르대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교수님은 자기 지역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그 대학생들이랑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그 제도 수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왜 이렇게 옆에 가리고 막 수화가 나와 짜증나게 이렇게 막 사람 자꾸 이렇게 가려 화면을 요만하게 넓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오히려 저거 없애버려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방송에서. 그런데 오히려 외국은요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 별로 역할을 나눠서 수화를 다 해준대요. 왜냐하면 둘이 동시에 대화하다 보면 그렇죠. 겹칠 때도 있잖아요. 둘이 공방할 때. 그러면 혼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둘이 나눠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좀 장애인 관련해서 뭐 좀 아직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지만 정말 그런 복지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MBC가 보도 맨 마지막 멘트가 이거거든요. 제가 보고서에 넣지 않았는데 네. MBC 박진주 기자가 특수학교 한 곳을 새로 짓기 위해선 무릎을 꿇어야 하고 재활병원 한 곳을 짓기 위해선 빌며 절을 해야 하는 현실이 이번 대책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네네. 근데 다른 보도들 물론 KBS, MBN밖에 없었지만 MBC 보도를 보다가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지금껏 우리 사회가 얼만큼 이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제도를 외면해 왔는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방송 관련된 그 어떤 특히 저희는 이제 언론 단체니까 그냥 장애인 운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장애인 접근권 이거를 얼마나 보도하고 있는가와 그 다음에 이 많은 정책에서 장애인을 관련된 정책들이 방송 정책들이 뭐가 구멍이 나 있는지 좀 잘 챙겨야겠다라는 그 술자리에서 진짜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문맹이 그렇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 청각장애인한테 그렇게 많다는 것이 되게 놀라웠고, 이게 제대로 왜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학교에 가야지 그게 교육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학교를 보내면 거의 교육을 못 받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또 지금부터 태어난 애들은 교육이 될지 모르지만 성인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우리는 정말 갈 길이 멀다. 특히 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줘야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할 거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게 좀 아무튼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이 보도가 이렇게 적게 나왔다는 게 이 정도의 어찌됐든 내용이 발표됐는데도 보도가 안 나왔다는 거는 우리 현실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공영방송이 정상화됐으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보도한 거죠. 예.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대표 언론 시민단체입니다. 민원연 회원으로 가입이 곧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잡는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 유일한 언론 모니터 시민단체, 10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투명한 단체, 민원연과 함께 대한민국 언론 역사를 바꿔나갑시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02-392-0181.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 오늘 바쁩니다. 메르스 관련된 보도인데요. 자, 상황 설명을 좀 해보시죠. 지난 8일이죠. 3년여 만에 국내에서 이 메르스 감염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네. 세부 내용을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초 감염자가 쿠웨이트에서 출발해서 두바이를 경유했고요. 그 다음에 입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입국하자마자 뭔가 몸이 안 좋으셨는지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이분을 메르스 환자로 의심 환자로 분류해서 서울대병원으로 또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루 만에 이분을 확진을 했죠. 메르스 발병자로 감염자로.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또 9일날 긴급 이제 회의를 열어서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게끔 대처를 잘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대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고서를 냈던 12일 날까지는 의심 환자가 당시에는 8명에서 6명이 의심 환자에서 이제 음성 반응을 받아서 이분이 메르스가 아니라는 게 확진이 됐고요. 네. 지금은 의심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이에 이제 확진 판결을 다 받았고 최초 감염자 이외에는 추가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방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검역대를 통과해서 거의 2시간 반 동안 제약 없이 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그냥 움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곳에서 뭐 확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심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2015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충격적인 확산 속도는 아니다라는 점인 거죠. 자, 여기 이제 2015년 모니터 보고서, 민원년 모니터 보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봉우 씨가 저한테 막 잘난 척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요번에 메르스 때문에 2015년 모니터 보고서를 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랑하고 그게 제가 딱 2번째 쓴 모니터 그러니까 입사해서 딱 2번째 쓴 모니터 보고서인데 내가 그거를 그때 정말 원망을 많이 그러니까 힘들었다 이거지. 왜냐면 메르스가 보도량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메르스 한번 써봐. 그러고 던지고 자기가 너무 이제 힘들었대. 그런데 자기 정말 잘 쓴 것 같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저한테 깔때기를 쟤 진짜 그때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잘했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잘했다는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동준 씨 보기에 어땠어? 그때 메르스 보고서를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상하다 할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일단 조중동이 굉장히 웃겼던 게 사실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병원 내 감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삼성서울병원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병원 내용을 다 공개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중동이 그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웃기죠. 그리고 조중동 중에서도 웃긴 게 조선일보가 13건 보도로 메르스 확산 국민 탓이라는 논조를 보였어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저는 이게야 국민들이 문제야. 이게 참 괜찮은 보고서다. 잘 쓴 보고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거 약간 봉우 씨가 이거 안 들을 텐데. 안 들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근데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이 국민 탓을 했다면 그리고 조중동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다면 TV조선이 가장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뭐 제가 지난주에는 기승전 탈원전을 들고 나왔다면 TV조선이 또 하나 보이는 게 기승전 최저임금이잖아요. 네네. 이 메르스에도 최저임금을 들이댔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이상해. 상상이 안 가시죠? 최저임금 어떻게 들어가? 천재야 천재.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이 정도면은 맞는 킵니다. 어디든 다 들이댈 수 있는. 야 이걸 상상도 못했네. 대단하죠 정말. 자 그럼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봅시다. 이게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일단 봐야겠죠. 일단 이 보도가 나온 날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9월 9일이에요. 9월 9일이면 메르스 최초 감염자가 재발한 감염자가 발생한 지 하루 뒤죠. 하루 뒤인데 이상목 앵커가 보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르스 환자 발생 소식에 3년 전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남긴 대규모 전염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 추석을 앞둔 유통가도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도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제 문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굉장히 웃기게도 이 김태훈 기자가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서울 명동거리 모습입니다. 북적이던 거리엔 마스크를 쓴 일부 쇼핑객만 눈에 띕니다. 주말 놀이공원과 야구장,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마다 소비자 발길이 끊겨 심각한 내수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70일 동안 메르스가 퍼지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사건을 발생 하루 뒤에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런 사건을 막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당시 70일가량 이어진 메르스 사태로 입은 사회적 손실만 9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럼 박근혜 정부가 9조 원 까먹은 거네. 사실 그 얘기는 안 하죠. 네,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정부 미연한 대처 이런 거 얘기를 했어야지. 그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 보입니다.
영세 상인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앞선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영세 상인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또 돈다? 그러면 진짜 국민들 다 죽이는 거예요. 막 이런 인터뷰를 따와요.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를 보다가 도대체 이 기자가 가서 어떤 질문을 했길래 궁금하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 건가. 저는 왜냐하면 기자의 질문은 안 나오거든요. 이런 인터뷰 내용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질문은 아마 메르스 때문에 힘드시죠? 메르스가 덮어지면 힘드시지 않을까요? 막 이런 걸 질문한 거잖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드시죠? 진짜 더 웃겨요. 근데 뭘까? 이거 참 보다가 저는 너무 웃겼던 게 이 인터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어떤 인터뷰가 나오냐면 너무 장사가 안 됐지. 당시에는 너무 장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완전 최악이었지. 근데 설마 그때 같진 않겠지. 이런 인터뷰도 나와요. 그 상인 다른 상인 한 분은 그 정도 아니에요. 뭐 그때처럼 그만하겠어요. 뭐 약간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TV조선이 말한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제 위기를 생각한다. 이런 거 자체가 이미 인터뷰에서 반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메르스에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걱정하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진짜 완전히 너무 힘들었거든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메르스 딱 나오자마자 메르스 막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안 좋은데 메르스라니 막 이래가지고 다들 되게 걱정하시면서 제 페이스북 친구들도 제발 요번에는 잘 대처해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는 작년 그 3년 전 악몽이 떠오른다라는 글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오히려 좀 약간 미리 겁을 주면서 이거 잘 대처하기 바란다 하면 되는데 최저임금이 나온 거는 너무 웃기다는 거지. 생뚱맞아. 그거는 진짜 천재야 천재. 이게 참 웃긴 게 이 TV조선이 8일, 9일 관련 보도를 몇 건을 진행했냐면 4건이에요. 근데 타사를 보면 JTBC가 11건이었고요. KBS, SBS가 10건, 그리고 MBC가 8건, MBN이 6건, 채널A가 5.5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관련 7개 방송사 중에 보도량도 꼴찌였어요. 근데 4건 중에 한 건이 이 보도였던 겁니다. 웃기는 거죠, 진짜로. 초동 대처가 뭐 응당했는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잘 펼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는 거고. 당연히 했어요, 다른 언론들도. 그러니까 보도량에서 차이가 보일 뿐이지 보도 논조는 대부분 이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TV조선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뭐 JTBC 보도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JTBC는 3년 전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라면서 초동 대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나 아니면 확진을 빠르게 판단을 해서 더 문제가 커지지 않게끔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달랐다라는 걸 짚은 건데 뭐 물론 그것만 짚은 건 아니에요. 문제점도 짚었어요. 공항검역대에서 이 환자를 걸러내지 못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4시간 동안 택시를 타는 등 외부 노출이 이뤄진 점이 구멍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있었다라는 걸 짚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이 택시를 탄 부분들, 이 방치를 해놨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나머지 방송사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TV조선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와서 경제 타격을 우려한 거죠. 이 완전히 사고 방식이 다른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주제가 3개나 돼서 꽤 바쁘게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을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미령곰탱님, 금요일, 일요일까지 방송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요일 방송 듣고는 정말 동아일보는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닌가 생각 들더군요. 네, 그리고 취재진들도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베나베나 활동가님은 원빈과 다르게 여신님인데 아저씨의 원빈. 아, 정말 여신도 좀 그만해. 나는 다 민망해. 아주 그냥 아저씨나 여신이나 테리우스나. 자, 그러면 토요일 방송 후엔 미스테리가 몇 개 남았네요. 영상에 스틸컷으로만 남았던 유민지 부자님 제기차기는 몇 개일까요? 이거 제가 찍었거든요. 제가 이거 찍고 얼마나 웃었는지. 5장 정도 됩니다. 얼마나 연속 화면으로 찍었거든요. 제가 타타타타 다리가 올라가는 그 장면을 너무 잘 찍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정희 PD님이 전담하셨던 고기굽기 담당 올해는 누가 했을까요? 아, 작년은 제가 전담했던 게 아니라 저랑 배나은, 이봉우 이렇게 3명 있고 올해는 누가 했죠? 이번에는 이봉우, 김세옥, 김두한 이렇게 그랬구나. 네, 그리고 저희 배나은 활동가랑
저희 회원 중에 이정진 회원이 고생했습니다. 네. 투입됐죠. 전문가로서. 작년 전문가로서. 배낭 있었고. 맞아. 중간에 저한테 오더니 고기가 덜 구워져서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랑씨 내보내. 아니 이번에는 고기 굽는 게 좀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토요일 방송 들으면서 캠프 사진 또 봤네요. 자세한 건 아래쪽에 적어놨어요. 저도 텀블러 받고 싶네요. 유유 하셨습니다. 아유, 먹으셔야지 뭐. 일요일 방송 듣고는 국사교과서엔 조선 동아 일제시대 때 폐간된 것만 봤을 땐 나름 이때 정의로웠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처장님 방송 듣고는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번외로 처장님 시사잡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순수의 아이콘 대명사 임동준 활동가님 출연이군요 하셨어요. 네, 밑에 막 생일이라고 막 이분저분 막 올려주셨어요. 레이지님이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다면서 네, 화이팅 해주셨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또 체크할게요. 네. 아, 이제 나 이 말이 너무 웃겼어. 저는 앞에 숫자가 3인데 앞에 숫자니까 나이 연령대가 30대란 소리죠. 띵작 댕댕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대요. 이런 분도 있구나. 그렇죠. 모르실 수도 있죠. 뭐 이게 약간 인터넷상에서 퍼진 말들이니까요. 그 티에노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띵작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아무튼간에 저는 이런 말들이 좀 별로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애돌이 아빠님께서 조선일보 친일편에 또 1,000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에노님 거 읽어주시네요. 티에노님. 처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시작을 하셨네요. 조선일보 구한말 사설이 요즘이랑 비슷한 듯해요. 이 사람들 혹시 어딘가에서 네오나치나 KKK랑 비슷한 모임이라도 하지 않을까 느낌상 매우 의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 100년을 책으로 내면 처장님이 차지하시는 분량이 20%는 될 거라고 의심치 않으신다고 또 적어주셨네요. 과하게 0.5%도 아니고. 그러면서 요 밑에는 저희 굿즈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아니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부녀 회장님 용안을 활용한 그 무엇이든 좋을 것 같다고. 아니 그냥 혼자 가지세요. 세상에 용안이라니. 배낭 활동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민원연 로고가 매우 멋지기 때문에 저는 민원연 눈 로고 스티커나 로고가 있는 후드티 뭐 이런 걸 하면 살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 밑에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패션성을 중요시한다면 눈 로고 가운데 눈동자 부분을 부녀 회장님으로라고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개인 사생팬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긴다. 그리고 저는 어떤 멋진 문장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일 멋있었습니다. 적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련곰탱님이 또 아무튼 제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써주셨고요. 4404-0416님께서 또 한 주가 가네요. 주성치 민원연 소식 책 읽기 잘 들었습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시간은 빨리 가네요. 하는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네. 그리고 이처진 386님도 민원연 굿즈 제작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회원 캠프에 가고 싶어도 사정상 갈 수 없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굿즈라도 있어 차에 붙이고 다니며 소속감을 가지고 살 겁니다. 애돌아빠님이 민원연 캠프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소중한 추억 감사합니다. 민원연 굿즈 만년필이나 고급스러운 펜 종류 어떨까요? 민원연 이미지하고 어울릴 것 같네요. 만년필 좀 비쌀 텐데. 만년필은 좀 어렵고 고급 볼펜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고급 필기구 좀 괜찮은 필기구에다가 딱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정유리님께서 쉬지 않고 잔디를 누비며 즐겁게 뛰어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함께한 가족분들의 진하고 넘치는 사랑 속에 푹 담겨있던 그 기억으로 아이와 저는 다음 만남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우리 업무 활동가와 함께 신문 모니터 또 풀어볼게요. 신문도 지금 나온 게 많아요. 그리고 신문이 사실 요즘은 솔직히 말하면 방송은 좀 주춤하고요. 신문 특히 이 중앙일보의 삽질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신문 모니터 내일 또 아마 씹을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